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가를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홍장원의 메모의 신빙성이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홍 전 차장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설명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그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자, 지금 무엇이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모의 작성 경위와 방식을 두고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3개, 내가 휘갈겨 썼고 보좌관이 정서 다시 깨끗하게 쓰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좌관이 또 쓰고 누군가가 거기에 가필까지 했다. 그래서 총 4개 버전의 메모가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금 헌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그 홍장원의 메모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4번이나 수정 과정을 거친 메모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염됐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 휘갈겨 쓴 메모, 이건 원본인데 이게 지금 버려진 상태고요. 그리고 보좌관이 다시 고쳐 쓴 메모, 정서한 메모, 이건 행방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좌관이 파란 글씨로 다시 쓴 메모,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가 검정색 글씨로, 검정색 펜으로 다시 가필한 것까지, 이렇게 4가지 버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염됐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어떤 헌법 법률 위반, 또 내란 제어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체포중 운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체포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통령이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계엄 선포 직후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증언, 진술, 이게 사실은 탄핵 소추에도 영향이 많이 미쳤고요. 또 우리도 굉장히 많이 경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나 진술과 또 대통령의 진술,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진술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진실이다는 거 대부분 사람이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메모라는 물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2개의 메모가 있던 걸로 처음에 알고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 자기가 이제 포스트잇을 써가지고 이 보좌관한테 정서라고 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태용 원장이 어제 증언한 바에 의하면 4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해가 또 가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포스트잇을 썼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 내용 자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자기인데 네. 왜 자기가 정서를 않고 왜 보좌관을 시켰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 나와 있는 게 4개 중에 이제 3번째가 검찰에 지금 제출돼 있다는 건데, 지금 4번째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기억을 되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제 과거의 행적,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도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나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조 원장을 통해서 조 원장에게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야 하지 않느냐. 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죠?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뭔가 계엄을 계기로 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헌재에서 그냥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진술 자체가 탄핵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뭐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된 진술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직권이든지 신청해서 갈지 네. 아니면 뭐 이대로 갈지는 아마 이제 평의를 통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되어 있는 이 메모가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한 것도 아닌 것도 지금 논란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보좌관이 2번이나 다시 네. 작성한 메모가 대중에 공개가 된 거다.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이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조태용 원장이 어제 헌재에서 밝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첩사하고 이제 홍장원 1차장하고 통화할 때 목소리 크게 하니까 보좌관이 받아 적은 거예요. 딴지 뭐 필체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걸 보고 홍장원 1차장이 김어준하고 넣은 거예요.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저희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예, 김기웅 대변인님, 일단 네. 이 정서를 해봐라.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은 그 홍장원 전 차장이 한 번 쓴 걸 너무 흘겨 썼으니까 보좌관 통해서 네. 정서를 해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정서한 메모가 공개된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한 번 불러줘서 정서했고 그 다음날 너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써봐라 해서 기억에 의한 복기로 인한 정서이고 그 밑에 이제 본인이 추가적으로 몇 문장을 더 쓴 그러니까 4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메모가 지금 시중에 공개가 됐다. 이런 내용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가 포스트잇에 쓴 메모, 원본 이 부분을 왜 버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기자를 했지만 취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본 관련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보도를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죠. 근데 본인의 기억을 되살려서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제3자를 시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메모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인은 전 방첩사령관하고 그 홍장원 1차장이 통화를 하는데 크게 하니까 보좌관이 적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박선원 의원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모는 하나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1차장의 진술부터 다르고요. 그다음에 조태용 원장과의 진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과연 메모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이른바 체포조 운영이라는 거는 사실상 살생부 아닙니까? 네. 그 계엄이 내란이냐에 가는 길목에 있어서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싹 다 잡아들여라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처음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11시 6분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술을 마셨다고요. 근데 본인이 11시 6분에 내가 막 갈겼으면서 지금이 11시 6분이라고 그걸 인지를 했을까요? 굉장히 어떤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럴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다 탄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왜 보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볼 때는 그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진술이 초기부터 뭔가 소설처럼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국회 전반적인 어떤 국회에서 제시된 게 아니라 박선원 그 의원의 민주당 쪽에서 제시됐다는 그 자체도 저희가 볼 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김재욱 의원님, 이게 지금 박선원 의원이 처음에는 그 보좌관이 그 홍 전 차장이 말하는 걸 옆에서 크게 들리니까 본인이 쓴 걸 공개한 거다 이렇게 공개한 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계속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공작 의혹이 커지는 거다 이런 주장하시는데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어떤 진술, 메모,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탄핵이 되면 그러면 마치 이 지금 당시의 체포조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탄핵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홍장원 1차장이 얘기했던 14명에서 16명 정도의 인원들, 이런 인원들의 명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방첩사에서 운영되었던 체포조의 네. SNS에 거의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당시에 이것을 누가 몇 번에 걸쳐서 메모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이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졌고
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적어져서 메모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번 가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이 홍장원 1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이름들, 이 사람들 체포 관련된 얘기를 보고했다고 했다가 처음에 조태용 원장은 그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어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받은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다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여기에서 메모가 본인이 왼손잡이인데 오른손 썼다, 또 흘려 썼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지금 중요하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결국은 지금 이 14명에서 16명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근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이 본인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다 조사를 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일부 특정 시간에만 그 메모를 적었다고 하는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본인의 전체 행적에 대해서 다 공개해달라. 그리고 본인이 언제든지 다시 부른다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지금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이것도 일부분이 자꾸만 그 왜곡되는 형태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의심도 할 수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그 메모에 대한 진위 여부, 그리고 신빙성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따져봐 드리고 있는데, 메모를 작성했다는 장소를 두고도 지금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지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진술 저렇게 판이하게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홍장원 전 차장 앞서서 헌재 나와 증언했을 때 국정원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전화를 받으니까 바로 나와서 그 공터에서 본인의 앞 포켓에 있는 수첩을 꺼내서 급하게 휘갈겨 썼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시각 CCTV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11시 6분 그 시각에 홍장원이 공터가 아니라 청사 사무실에 있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포착이 됐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잘못됐고 그 당시에 홍 전 차장이 있던 위치조차도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런 입장이 나오고 나니까 홍 전 차장 다시 공관과 사무실의 거리가 겨우 3분 거리다, 내 통화 모습이 담긴 CCTV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 본인의 기억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3분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관이든 사무실이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을 조금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김광석 변호사님, 이게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같이 대조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당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빙성을 아주 높이는 발언이었거든요. 당사자였기도 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증이 나오니까 홍 전 차장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홍 전 차장이 시간을 자기가 특정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한 11시경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11시 6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초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러면 11시 6분이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통화 내역에 보면 11시 6분으로 찍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11시 6분에 그러면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국정원장 공간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조 원장이 CCTV를 11시 6분 딱 초까지 되었고 거기 봤겠어요? 좌우로 다 봤겠죠. 네. 근데 공터에 있는 그러한 홍장원 차장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무실이 있다는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시 6분 자체를 국정원이랄지 조 원장이 특정한 게 아니고 본인이 특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내 사무실 3분 거리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뭐 CCTV도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 이 부분은 반드시 헌재가 직권으로 하든지 네. 이걸 요청해서 반드시 봐야 한다고 보고요. 조사. 예. 그다음에 이제 메모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이제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통화 내역은 있겠죠. 그 부분 이제 제가 잠시 네, 얘기를 있겠죠.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불분명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장원을 다시 불러서 네.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을 하고 네. 그 왜 말이 다른지 이제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어쨌든 조태용 국정원장의 그 얘기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사무실과 공터가 3분 거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비슷한 공간에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3분이면 꽤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저걸 뭐 차로 3분 가는 건 아닐 테고 도보로 이제 3분이면은 사실 여기서 지금 7층인데 1층까지 걸어 내려가는 것도 3분보다 짧게 걸린단 말이죠. 보통 걸음거리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저 거리가 사실 가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일단 조태영 원장의 어제 발언만을 네. 가지고 지금 그 시간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이게 사실로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정원 조태영 원장이 아마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홍장원 1차장의 보좌관들, 메모 네. 작성자든 그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 다 조사했겠죠. 그런데 왜 딱 그것만 찍어서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 전화 통화를 하고 지시를 하고 메모를 쓰고 보좌관을 통해서 메모를 정서하게 하고 이 과정을 전체를 조사했다면 보좌관을 통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딱 한 가지 그 시간대 알리바이 그러니까 이런 걸 탄핵하면 전체 신빙성이 흔들릴 거라고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메모가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4장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본질 아무 문제 관련이 없다고 보고 네. 실제 홍장원 1차장이 기억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11시 6분 시점에 CCTV에 대한 지금 조태영 전 원장의 진술이 무조건 사실로 확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은 전체적 CCTV를 같이 확인해보자. 그러면 이동 동선이 다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거기서 그 시점 거기서 작성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직무실에서 보좌관 통해서 정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CCTV가 없었다면 보좌관을 통해서 그 경위가 다 맞춰질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위 중에 저 11시 6분이라는 시점대에 위치하고 네. 메모지 숫자만으로 지금 이걸 부인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면 네. 이 14명의 명단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홍장원의 메모와 말뿐이라고 하면 네. 저런 진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체포조 운영의 어떤 진위가 탄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그즈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같은 취지의 명단을 불러줬고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도 똑같이 불러줬고 김대우 수사단장의 명을 받은 또 구민의 수사조정과장도 똑같이 14명의 명단을 얘기하고 진술하고 있고 국회에 나와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세한 사실관계가 어긋났다고 실제 11시 6분에 공터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네. 14명의 명단이 없어집니까? 체포조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상 이거는 저 정도의 이 조태영 원장의 진술로 탄핵되기 어렵고요.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헌재에 출석해서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는 걸 인정했고요. 조태영 원장 어제 진술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들었다는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더욱이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한 번 더 헌재로 불러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일을 거쳐서
다음 주 화요일에 홍 전 차장을 다시 부를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아서 체포조 명단을 들었고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 전 사령관은 말이 좀 다릅니다.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부대를 나간 건 새벽 1시라서 그런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홍장원과 재판에서 따질 부분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11시 6분 여인영이 체포 명단 불려주며 체포조 나가 있다며 위치 파악, 검거 요청해 메모 작성했다. 이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인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여 전 사령관의 입장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부딪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포조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체포조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군에서도 일부 진술이 나왔잖아요. 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홍장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뭐 내용에서 체포조가 있었기 때문에 홍장원 진술이 진실이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죠. 지금 진술이 신빙성을 따지는데 자 홍장원의 진술만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하는 물적 증거랄지 또 여인의 진술일지 이게 많아요. 그러면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 CCTV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전형적인 과학적이고 물적 증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메모도 마찬가지죠. 메모 과정이 석연치 않아요. 그다음에 이미 여인영 전 방첩사령과 통화할 때는 부대원이 마치 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11시 6분에는 부대원이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1시에 부대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대원이 나간 걸 전제로 해서 체포조를 얘기했다는 것이 이게 또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또 여인영 전 사령관도 재판에서 따질 부분이 많다 이 말 자체는 홍장원의 진술 자체가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같아요. 그러면 홍장원의 지금 있는 것은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증거는 홍장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단지 홍장원의 지금 진술만 있는 경우인데 이게 그거에 의해서 탄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술 자체에 이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